안녕하세요. 폴리경찰학 시즌3 저희 19번째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옳지 않는 것은요? 라고 해야죠. 공공의 안녕, 우리말죠. 공공의 안녕과 공공의 질서와 맞죠? 위험 방지, 이때 공공의 안녕입니다. 그럼 머릿속에 뭐가 딱 떠올라야 돼요? 안녕 법국계야, 법나라의 국계 안녕 이렇게 해야죠. 그래서 법질서의 불가침 맞죠? 그 다음 국가 기능, 그 다음에 이제 개인의 재산, 여러분 이런 거 보세요. 그래서 한번 갑니다. 안녕이랑 국가 등 집단과 관련돼 있으면 물론 당연하죠. 그래서 법질서 불가침, 그 다음에 국가 기능들 있잖아요. 헌법기관들, 이런 기관들이 제대로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밤에 누가 제 물건 훔쳐가면 제가 안녕하지 못하잖아요. 개인과도 관련되는 이중적 개념이다. 맞는 말 되겠습니다. 경찰의 활동은 사전에 상대방의 의무를 과함이 없이 행사되는 즉시 강제와 같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치주의 원리가 강하게 요구된다. 맞죠? 여러분 즉시 강제는 바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법치주의 원리가 강하게 요구된다. 맞는 말 되겠습니다. 자, 경찰의 임무 중 인권 존중주의는 비록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언급이 없으나 헌법상 기본권 조항 등을 통해서 당연히 주된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이런 인권 존중 같은 경우는요, 경찰법,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법률에도 당연히 있고요. 그 다음에 경찰관 직무집행법에도 경직 임비, 여러분 그래서 인권 존중이 우리 또 1조에 나오고요. 헌법상 기본권 조항에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언급이 있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자, 4번입니다. 피의자 등을 대면하는 과정에서 수사경찰에게 가장 요구되는 것은 뭐예요? 인권 존중이다. 맞는 말 되겠습니다. 막 마동석처럼 피고 이러면 안 돼요. 자, 정답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코엔과 펠터그가 제시한 사회 계약서로부터 도출되는 경찰 활동의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요. 달동 내 순찰 근무 중에 절도 신고를 받고 현장에 늑장 출동해서 아이고야 이렇네. 그 다음에 우리 범죄에 관해 자세히 조사하지 않고 왜? 달동 내라서 대략적인 사고 경위만 듣고 철수하려고 하자 신고인이 부자 동네라고 했어도 이렇게 했을 거예요? 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경찰이 뭐요? 공정한 접근의 위반이죠.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뭐라고요? 공정한 접근의 위반. 차별한 거죠. 그 다음에 갑은 컴퓨터를 잃어버렸고 옆집에 사는 사람이 의심스럽다고 생각하였으나 갑 자신이 직접 물건을 찾지 않고 경찰서에 신고해서 범인 체포했다. 공공의 신뢰, 여러분 믿었죠? 신비, 반사, 맞죠? 여러분 우리가 경찰을 믿었기 때문에 신고하는 겁니다. 자력구제하지 않고요. 자, 10대 폭주족들이 난폭 운전을 하는 것을 발견한 김순경이 정지명령을 내렸으나 이를 무시하고 달아가는 폭주를 무리하게 추적하는 과정에서 전봇대를 들이받아 사망했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생명과 재산의 안전입니다. 이걸 위반한 거예요. 그래서 적당히 쫓아가다가 진짜 죽을 것 같으면 안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경찰관 갑은 음주운전을 적발한 경우 차에 술 냄새가 가득했으나 같은 경찰관이란 이유로 눈 감아 주었다. 공정한 접근의 보장에 위반되겠습니다. 됐죠 여러분? 그래서 정답은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갑니다. 자, 다음 중 휴직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요. 휴직은 신분은 보유하지만 쉬는 거예요. 맞죠? 신분보자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우리나라는 일 안 하면 돈 안 줘요. 그래서 우리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다만 아파서 심신질병으로 장기용의 경우 봉급의 70%를 지급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신체 정신장애 장애로 장기용이 필요할 때는 직권휴직 쉬어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직권휴직 사유에 해당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우리 블랙요원입니다. 그래서 저희 팀원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와가지고 저희가 마탱이 완전 간 거예요. 그러면 저희 팀장이 쉬라고 뭐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직권휴직 사유에 해당된다. 맞고요. 휴직 기간 중에 그 사유가 소멸될 때는 10일 이내 임용권자 또는 임용재청권자에게 이를 신고해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된다. 10일이 아니고요. 30일 이내입니다. 30일 이내에 이제 신고하면 돼요. 그럼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의원 휴직 같은 경우 있잖아요. 저 만약에 유학 가고 싶어요, 공부하고 싶어 이런 경우는 했으면 끝나면 이제 한 달 안에 이제 복직 신청을 해야 되죠. 그럼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 안 해주면 이제 소송 심사 가시면 됩니다. 실종된 경찰 공무원의 휴직 기간은 법원의 실종 선고를 받는 날까지로 한다.
맞는 말 되겠습니다.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한번 갑니다. 경찰공모법과 국가공모법상 공통된 임용 결격 사유가 아닌 것은요. 자, 우리 경찰은 피성인 후견인도 안 되고 피한정 후견인도 안 돼요. 하지만 국가공모법은 피한정 후견인은 안 돼요. 피성인 후견인은 공무원 안 돼요. 하지만 피한정 후견인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틀렸는 거예요. 우리 피성년 후견인은 옛날에 금치산자예요. 지속적으로 사고 는 게 쭉 없는 거고요. 피한정 후견인은 옛날에 한정치산자라는 겁니다. 오락가락. 그런데 우리 한번 보실래요? 경찰이 오락가락 오락가락 이러면 안 되잖아. 그런데 우리 국가공무원 같은 경우는 장애직렬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는 이제는 피한정 후견인 같은 경우는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굳이 이런 사람을 뽑을 필요 없죠. 임용 결격사유입니다. 하지만 이제 뭐냐면 이런 분들이 당연 퇴직 사유는 아니에요. 원래 임용 결격 사유가 되면 당연 퇴직 사유가 되는데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는 사람은 뽑을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이 경찰 공무원이 돼가지고 만약에 파산 선고를 받았다. 그러면 이제 바로 당연 퇴직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우리 이런 파산 선고를 우리가 이제 회복한다 이런 이제 신고를 하거나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잘리거든요. 근데 만약에 안 돼, 파산 선고 받아야 돼 이런 식으로 되면 그때는 잘리는 겁니다. 자, 공무원으로 재직 기간 중에 직무와 관련해서 형법 355조, 356조죠. 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안 지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건 결격사유입니다. 그 다음에 성폭력 범죄 처벌. 그래서 성폭력 범죄나 스토킹이나 이제 몰카 찍어서 100만 이상의 벌금형 받고 3년이 지나지 않는 사람 결격사유입니다. 정답은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공통된 임용 결격사고요. 자, 우리 5번 한번 갑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시법이죠. 판례 태도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자, 우리 판례 같은 걸 모두 다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 항상 기출 범위 나왔는 거 정도는 싹 알고 가셔야 됩니다. 자, 한번 갑시다. 해산 명령 이전에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할 때 반드시 자진 해산 용어를 쓸 필요는 없어요. 반해 용어를 사용해서 요청할 필요는 없고 의미만 동함되지 뭐. 해산을 요청하는 언행 중에 스스로 해산하도록 청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으면 된다. 맞는 말 되겠습니다. 사전 금지 또는 제한된 집회라고 하더라도 실제 이루어진 집회가 당초 신고 내용과 달리 평화롭게 개최되었거나 집회 규모를 축소해 이루어지는 등 타인의 법익 침해나 기타 공공의 안질서에 대해서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사전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하여 집회를 한 점을 들어 처벌하는 것 이외에 더 나아가서 이에 대한 해산을 명하고 이에 불응했다고 처벌할 수는 없다.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넓게 인정해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갑니다. 자, 당초 5개 집회를 개최했다고 신고하였지만 그 신고 내용과 달리 아예 5개 집회는 개최하지 않은 채 신고한 장소와 인접한 건물 등에서 옥내 집회만을 개최한 경우 이건 문제 없어요. 5개 집회가 이제 신고해야 되는 거지 뭐. 신고한 5개 집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그 신고 범위를 일탈한 내용을 행위로 보아 이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왜냐하면 5개 집회가 신고해야 되는데 옥내 집회는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5개 집회했다고 해서 신고하고 옥내 집회했다고 이걸 처벌한다? 그건 안 돼요. 처벌할 수 있다? 노 되지 않습니다. 정답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타인이 관리하는 건전물에서 옥내 집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도 타인의 법익 침해나 기타 공공의 안정 질서에 대해서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는 때는 해산 명령의 대상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타인이 관리하는 건전물이죠. 옥내 집회를 하는 경우에도 타인의 법익 침해나 기타 공공의 안정에 대해서 명백하게 이건 해산 명령이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옥내 집회라도 여러분 타인의 법익 침해나 공공의 안전에 직접적으로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때는 뭐가 된다고요? 해산 명령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머릿속에 딱 넣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런 우리 판례 정도는요 머릿속에 넣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또 이제 월요일이 시작인데요. 여러분 월요일부터 힘껏 힘을 내서 달려주십시다. 이제 크게 오래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하루하루 좋은 습관이 합격으로 인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꾸준히 했는 것이요 여러분이 마지막에 흔들릴 때 잡아주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굉장히 수고하셨고요. 우리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